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토요일 그리고 하반기의 첫 출발,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없다라 그러면 포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리는 박탈감, 상대적으로 내가 지수의 퍼포먼스를 따라가지 못할 때 느끼는 박탈감, 심지어 어떤 모 자문운용사에서는 사과문처럼 게재를 하기도 했죠. 그럼 뭐 에코프로 없다라 그러면 코스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는 있었습니다. 아웃퍼폼 할 수는 있어요. 그 종목을 했는데 지수를 아웃퍼폼 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아무리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잘 가지 못하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어떤 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계속 하락하는 종목들에 물타기를 했다라든지, 우리가 최근에 뭐 네카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쪽에 너무 꽂혀 가지고 했다라든지, 아니면 컷 없이 계속 물타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습관으로 계속 그렇게 갔다라 그러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이 바이오 제약 업종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가 지금 이쪽으로 수급이 잘 안 붙어요. 그리고 붙어봤자 길어야 2박 3일인데 그것도 거의 드물고 대부분 원데이짜리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잘 나가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이 업종 전체 종목을 놓고서 이 퍼센테이지로, 그러니까 확률로 봤을 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상반기에. 비록 이제 이 5월달 들어서부터 수급 구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밀리다 보니까 다시 뭐 제자리를 찾거나 좀 밀린 것 뿐이지, 얘네들도 분명히 기회는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이 존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걸 존버하든 올라가는 걸 존버하든 얘가 분명히 터질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제가 올해 시황에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올해 계속 박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위로 오버슈팅이 나와도 어, 비록 몇몇 종목들이 이 슈팅을 만들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흐름을 설정을 하고서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너무 빨리 나왔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분명히 다른 종목들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 따라서 저는 이 바이오 제약 업종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뭐 저처럼 20년 가까이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잔상들이 남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얘에 대해서 적당히 먹고 빠지자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관점이 더 맞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옛날에 그 시세에 딱 이렇게 꽂혀 가지고 여전히 올라가든 내려가든 막 버티고 있는 흐름보다는 구간 구간 먹어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특히나 대형주면 대형주일수록 이 진폭을 먹어간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세력의 어떤 힘을 받는다라든가 아니면 이슈가 발생하면서 힘 좋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은 이제 일부 수익 담보하고 나머지 끌고 간다라는 개념이 될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대형주 쪽은 일정한 진폭을 계속 반복적으로 노린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도 바이오의 닙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별로 이렇게 물리신 분들이나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한테는 썩 달갑게 들리진 않으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처럼 얘네들이 막 쭉쭉 날아가고 뭐하고 그러기에는 지금의 어떤 수급 구조나 이런 것들이 예전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박스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강조해 드린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 인지하시면서 셀트리온 삼형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큰형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려운 패턴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수렴하다가 터졌는데 확장형 패턴으로 바뀌면서 조금은 알기 어려워졌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구간은 사실은 이 일봉보다는 주봉을 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주봉을 조금 더 넓혀서 보게 되면 지금 구간이 일단은
매수를 시도해 볼 만한 구간이라는 건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시세가 난 이후에 이때 뭐 난리였죠. 뭐 공매도 세력을 이겨 가지고 뭐 하고 하면서 어찌 됐거나 이 시세 이후에 지금 만들어낸 흐름이 이 15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매수해도 괜찮아, 이런 흐름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때도 마찬가지고 15만 원 아래에 내려왔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었고, 다만 지금 반등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전만큼의 변동성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지난 흐름처럼 지금의 이 박스를 만들었을 때는 이 구간을 돌파하는 게 나와야 됩니다. 돌파를 해야지 눌리해서 시세를 갔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다라는 건 계속 뭐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좀 인기가 없다. 최근에 어떤 시세의 트렌드 자체가 경기 침체를 반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조업 즉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지, 꿈을 먹고 사는 종목에게는 별로 이 시세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는 뭐 저평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은행주들은 말 그대로 평생 저평가 중인데,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내가 그런 거에 빠져서 다시 30만 원짜리를 보기 위해서 계속 존버한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어찌됐거나 이 구간의 시세를 계속 먹어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여기 끝까지 존버하실 분들은 냉정하게는 제 방송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 종목뿐만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지.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이 15만 원 아래 자리에 내려온다라 그러면 저는 어느 구간이 됐든지 추세 전환 무조건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흐름만 봐도, 그쵸? 이 3월에 30분 흐름만 봐도, 자, 이렇게 보시면, 그쵸? 이렇게 추세 전환을 꼬박꼬박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얘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 뒷라인도 계속 만들어 줘요. 한 번에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이유는 이슈가 있지 않으면 수급으로 한 방에 움직일 만한 수급들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찌되었거나 중요한 건 뭐다? 지금 구간에서도 이제 이탈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도 물론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컷만 걸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된다? 가급적이면 얘만 보고서 그렇게 매매하다 보면 계속 굉장히 매매가 많아져요. 그리고 의미 없는 자리도 계속 들이대게 됩니다. 일봉의 근거가 나왔을 때 추세 전환의 의미가 있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지, 그냥 추세 전환만 계속 밀어붙이게 되면 매매만 많아지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거 하나도 안 맞네. 그쵸? 그러니까 본인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은 다음에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맞네.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미 제가 수많은 데이터와 이 통계를 가지고 확률을 구해놔서 최적의 조건을 맞춰놨는데 그게 확률이 안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 것들 보게 되면 어찌되었거나 15만원짜리 아래에서는 충분히 추세 전환을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셀트리온은 일단은 그렇게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보다 적어요. 18만원까지 가도 20%인데, 우리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바이오 제약으로 좀 껌 좀 씹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쵸? 20% 수익 노리자고 바이오 제약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형주들의 흐름에 있어서는 이 정도를 일단 목표로 삼고서 들어가야지 지금 장에서는 꼬박꼬박 좀 챙겨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본 종목은 말할 것도 없죠. 뭐 어떤 이슈가 불거질지 안 불거질지 제가 뭐 알았겠습니까? 이때 당시 계속 이야기했죠. 뭐라고? 마디를 두 번째 깨는 흐름은 무조건 좋지 않다. 사실은 여기서 원래 나왔었어야 됐어요. 다시 한번 마디에서 마디를 살려줘 가지고 올라왔는데 또 깨졌다라는 거는 얘 가기 싫은 거예요.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살려준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야 되는 거지, 혹은 최소한 3분의 2 이상 줄여가야지, 이걸 버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만 매수에 있어서는 지금 자리 조금 고민은 됩니다. 왜? 122평에서 매수하느냐, 또다시 57,000원짜리를 기다리느냐, 계속 이 박스의 핑퐁을 보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제가 봤을 때는 120평짜리 리바운드 나와도 아우 나 아쉽지 않아, 그냥 나는 또다시 57,000원짜리 기다릴래, 이게 맞다.
우리가 지금 위아래로 다 못 먹잖아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는 공매 쳐서 먹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고수분들이고 자산에 여유가 있는 거고 그 정도 기술이 있는 거고,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매수 플레이시잖아요. 그럼 또 기다리는 거죠. 한 턴 먹고 또 한 턴 먹고 감사합니다. 또 기다리지 뭐. 여기가 온다 안 온다는 중요하다 아니다? 아예 하나도 안 중요해요. 오면 하는 거고 말 안 오면 안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단순하게 보는 거지. 따라서 저는 57,000원짜리가 오지 않으면 그냥 120평은 공격적인 형님들 드십시오 라고 하고 그냥 주고 만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재밌는 거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적어도 13만원에서 12만원 구간은 한 번 정도 올 거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니 뭐 기본이 어떻고 저쩌고 몰라도 차트로 왔을 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이 구간들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 가는 거랑 비슷할 겁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와서 먹게 되면. 그럼 과연 이제 장기로 존버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으신 분들과 구간 먹으신 분들과 어떤 분들이 승자인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걸 기다려서 오는 확률을 기다릴 바에야 이 진폭을 3번 먹어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그래서 끝까지 못 먹는 종목들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왜? 그래도 꾸준히 매 분기마다 쌓아갈 수 있으면 충분히 그걸로 족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제가 이 셀트리온 삼형제를 이야기 드릴 때마다 종종 한 반년마다 한 번 정도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은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 헬스케어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제약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보통 셀트리온이 더 나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제약 아니면 헬스케어. 만약에 셀트리온 제약이 다시 6만원짜리에 오게 되면 셀트리온 제약이 좀 더 유리할 겁니다. 시세를 내는 데 있어서 이 먹어가는 수익 진폭이.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매매하기 여러가지 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6만원이 제약이 오게 되면 제약 사는 게 낫는구나. 근데 오지 않고서 매수 타이밍이 오면 헬스케어가 좀 더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지금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이 헬스케어 이야기 드린 거랑 똑같죠. 어떻게 120평을 매수하느냐 6만원을 매수하느냐. 저는 6만원짜리를 기다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의 흐름을 가지고 역회된 숄더러 패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차가 커요. 그렇죠? 물론 이 고점을 넘지 않는 거는 나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폭을 만들고 이렇게 내려간다? 요거는 조금 너무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물론 변형 이제 역회된 숄더 이런 패턴을 이야기는 하긴 하거든요. 근데 변형 치고도 저렇게 오차가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명제는 맞아요. 왜 명제는 맞냐면 이 고점을 얘가 못 넘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 이 패턴이 유지가 되는 건 맞는데 사실상 이런 오차가 생기면 조금은 예약하기 어렵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그 흐름이 되려고 그러면 이 저점보다 여기가 저점이 더 낮았어야 됐어요. 단 1원이라도 여기가 낮아야지 조금 더 균형 있는 패턴이 되는데 요 뒤가 낮았다? 그거는 이렇게 패턴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여담으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제가 이 77만 5천원짜리 부근에 올 때마다 매수해두면 어찌됐거나 꾸역꾸역 먹는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근데 이번 자리는 지난 이 흐름처럼 어떻게 합니까? 깨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노선이 74만원짜리이다. 74만원짜리가 깨지게 되면 사실상 70만원도 깨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짧게 노리신다라고 하면 매수해서 잠깐 내주는 것 정도는 가능하다. 최근 장이 수급이 좋지 않다라는 게 이런 흐름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은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지켜진 자리가 깨진다라는 것은 이 종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시장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냉정하게는 종목들이 매일같이 그렇게 막 가치가 바뀌어요 진짜? 막 움직이는 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대략적인 시장의 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펀더멘탈을 떠나가지고 이미 이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들이 일정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보다 잘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거나 중요한 건 뭐다? 이 자리가 깨진다라는 거는 다시 이 자리가 내려온다라는 것이고, 글쎄요, 저는 만약에 이 자리가 다시 온다 쳐도 안 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온다 쳐도 반등이 한번 왔다가 죽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시장의 선택에 달린 거겠죠. 그러니 뭐 저는 짧게 당장 월요일이라도 예, 얘가 시가 고가만 아니라 그러면 73만 원짜리 이탈컷으로 그냥 짧게 한번 그냥 떡 싸먹는 셈 치고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게다가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거래량 묵직하게 해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올라가면 땡큐, 올라가면 당연히 77만 5천원짜리를 잡아채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다시 짧게 내주고 다시 잡아야 돼요. 어찌되었거나 그런 흐름들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그냥 이 자리를 내려오면 이 자리에서 이 자리 리바운드를 볼 수 있겠지만, 글쎄요, 별로 좋은 패턴은 아니더라서 조금 고민은 될 겁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렇다. 다만 이제 본 종목은 우리가 바이오 제약을 노린다라는 개념에서 변동성으로 보면 뭐 그렇게 썩 매력적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죠. 네, 자산 규모가 넓은 그러니까 파이가 크신 분들이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은 이제 28만원짜리가 중요한 마디 중에 하나인데 꽤나 규칙성 있게 지지와 저항 역할을 계속 하다가 한번 이렇게 갭이 발생을 하더니 애매하게 중심값으로 좀 바뀐 듯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얘도 이거 맞질 않죠. 내려와서 얘 찍어주면 122평 플러스 맞으니까 빅찬스가 될 텐데 여기 안 내려왔고, 그렇다 보니까 한미약품은 기술적 분석으로 좀 접근하기에 뭔가 조금 까다로워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에서 쌍봉 쌍봉 쌍바닥 쌍바닥 쌍봉 쌍봉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패턴도 조금 보이긴 하는데, 냉정하게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어깨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최소한 박스는 유지한다, 깨지면 다시 25만원 제자리에 온다, 이런 뭐 전략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이런 합들이 잘 안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전략을 짜는 입장에서 조금은 껄떡지근한 거죠. 그러니까 이 패턴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종목들은 컷당해도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정확한 확률로 들이댔기 때문에 또 똑같은 종목들이 되면 다음에는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있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조금씩 비틀려서 좀 바뀌게 되면 기술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만만치 않아진다. 본 종목은 지금 25만원짜리 아니면 그러니까 이 구간 아래로 내려오지 않으면 이 위에서는 조금은 높아 보이지 않겠는가. 그냥 가버리면 이건 내 거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그냥 패스하는 게 맞아 보인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재밌는 거는 저는 한미약품보다 한미사이언스를 매수하고 싶었어요. 어디서 매수하고 싶었냐면 여기에서 매수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가급적이면 요런 자리 한번 뒤져주고 이렇게 리바운드 딱 나오면 요게 더 좋아 보이는데 라는 생각은 했었지만, 120평짜리 뒤져가지고 요런 4만원짜리 이런 자리까지 약간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이런 패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날 이런 봉이나 이런 봉들 너무 예쁜 봉이고 좋아하는 봉이거든요. 특히나 이날 봉 이거 만들어졌을 때 다음날 시가만 지켜주면 매수해야지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 시가 고가로 밀려버리니까 아닌가, 어제 봉 왜 만들었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그냥 갭으로 그냥 깨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는 늘 확인 매매, 확인 매수, 그쵸? 이걸 즐겨하기 때문에 처음에 좋아 보인다고 바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명확하게 패턴을 만든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피할 수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저게 한번 깨지고 나니까 그 이후의 흐름도 그렇게 손이 가진 않는다. 다만 어찌되었거나 본 종목은 이 3만원 구간이 오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하죠. 그러면 한미약품도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물론 둘이 지금 동기화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 자리가 내려오면 한번 좀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 어디까지? 3만원에서 36,000원, 여기 120평도 이렇게 꺾이겠죠.
오면 요 리바운드까지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픔이 있는, 아픔이라기보다는 이런 자리에서 잘 매수했거든요. 근데 여기 추세 라인에서 사실 얘는 오랜만에 추세를 완전히 돌려냈기 때문에 터진다고 보고서 저는 최소한 9만원에서 10만원짜리까지 보고 있어서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본절 당했는데 이 흐름이 나오면서 저는 얘는 다시 죽는다라고 봤거든요. 그랬는데 이 시세를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의기소침해지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딱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있게 들어갔는데 시장이 아니래 가지고 나왔는데 저렇게 움직이는, 최근에 그런 경우가 KG 케미칼도 그랬었고, 정말 비중 있게 매수 잘 잡았는데 뒤에 흐르는 흐름에서 결국은 못 견디고 나왔는데, 어찌되었거나 저는 얘 지금 죽는다고 보고 있는데 계속 살리고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얘는 노리시는 분들은 75,000원만 안 깨지면 돼요. 근데 75,000원이 깨지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이 위에 버티는 흐름이 소금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준은 75,000원이다. 어찌됐거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 종목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여러가지 것들을 고려해보면 과연 이 시가총액 6조짜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조금 의구심이 많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제가 이 흐름이 나오고 나서 이야기했던 게, SK 바이오사이언스를 계속 매수하고 싶으면 차라리 SK 바이오팜을 사라.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펀더멘탈적인 면에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팜이 낫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흐름이 이제 5월, 4월 이때 흐름이었는데 얘가 훨씬 더 좋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얘는 이제 저 77,500원 저 구간을 뚫어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얘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지 얘라고 막 빵빵 치고 간다라는 생각은 조금은 들지 않는다.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저는 아무리 비싸도 지금의 이 7만원짜리 정도의 아래서 혹은 이 구간에서의 추세 전환이 아니라고 그러면 매수로 따라가진 못하겠다. 최근에 얘뿐만 아니라 바이오제약 대부분 그래요. 아무리 좋은 시세를 내주고 있어도 내가 괜찮게 생각했는데 이미 시세를 내고 있잖아요. 컷폭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못 따라가겠습니다. 왜냐면 워낙 눈으로 보이니까. 예전에 매수 들어올 때 매수 규모의 한 3분의 1도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수급 구조에서 힘을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선순환으로 탕탕탕 뭐 양양양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도 많고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도 좀 어렵다. 언젠가 글쎄요, 텀이 돌아올까요? 저는 정말 이게 막 히트할 만한 신약 개발이 아니더라도 정말 소소하고 작은 거라도 신약 개발에 성공을 하는 놈 한 놈이 이제 한 종목만 나와라. 그러면 다시 이제 펌프질을 좀 당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아마 지금의 어떤 수급 구조에서 정말 다른 규모의 수급 구조가 들어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걸지 몰라도 그 정도의 수급밖에 사실상 받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이 바이오 제약 중에 이제 시가총액 좀 높은 쪽 선택해 가지고 혹은 최근에 관심이 좀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더운 날씨 정말 건강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저는 또 내일 다시 기관차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